자, 이번 시간은 실효성 확보 수단에서 즉시강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시강제는 즉시강제의 예와 영장주의가 적용되는지,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즉시강제에 대해서 문제를 보면 올해도 나왔습니다. 국가직 시험에서. 그래서 즉시강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즉시강제는 자 1번 국민의 권리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그래서 영장주의가 적용이 된다고 나왔죠. 그런데 즉시강제의 성질상 즉시강제가 뭡니까? 일단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할 필요가 있는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 성질이 굉장히 급박성을 요한다. 그리고 성질상 의무를 명하여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즉시강제에 있어서 사전 영장주의를 고수하다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예외가 인정된다고 봐서 사실상 즉시강제에 있어서 영장주의가 적용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즉시강제에 있어서 영장주의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죠. 네, 쉬웠던 문제예요. 자, 행정상 즉시강제는요. 직접 강제와 달리 행정상 강제 집행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즉시 강제는 직접 강제와 달리 강제 집행에 해당하지 않죠. 그죠? 그래서 강제 집행에 뭐가 있죠? 여러분, 대집행, 집행벌, 직접 강제, 강제 징수. 그래서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만 즉시 강제는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입니다. 따라서 선행의 구체적인 의무의 존재와 불이행, 그 불이행을 전제로 하는 행정상의 강제 집행과는 구별이 되죠. 따라서 2번도 옳은 지문이고요. 3번 구음반 비디오물, 게임물에 관한 법률상 불법 게임물에 대한 수거, 폐기 조치는 즉시 강제에 대표적으로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급박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즉시 강제가 필요하다. 따라서 불가피성과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례보죠. 즉시 강제. 4번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즉시 강제에서는요. 엄격한 요건이 요구되죠. 그래서 실전법상에 당연히 근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급박성, 그죠? 행정상의 장애가 목전에 급박해야 되죠. 급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충성, 즉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이어야 하면서 비례 원칙, 즉 필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조리상의 한계에 기속된다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으로만 실시하여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상 즉시 강제. 그래서 급박성 요건이 돼야 되고, 즉 목전에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할 필요성이 있다.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없거나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한 때, 이때 국민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서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겁니다. 그랬고요. 올해 문제였고, 자 소방직 문제도 나왔어요. 19년도.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라 했죠. 1번 소방기본법상의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에 대한 강제 처분. 요거는 급박성을 요건을 하기 때문에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물건 등에 대한 강제 처분 즉시 강제의 예에 해당됩니다. 자, 2번 행정상 즉시 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이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성이 인정되죠. 자, 즉시 강제는 권력적 사실행위이기 때문에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통설 입장이고요. 자, 3번 식품위생법상 영업소 폐쇄 명령을 받은 자가 영업을 계속할 경우 강제 폐쇄하는 조치는 즉시 강제에 해당한다. 자, 이거는 여러분 영업소 폐쇄 명령과 같은 경우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게 되면 간판 등을 제거할 수 있다. 즉 이거는 즉시 강제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뭐 할 수 있죠?
직접 강제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영업소 폐쇄 명령 직접 강제의 예입니다. 이것도 헷갈리시면 안 되고요. 4번. 그죠? 즉시 강제는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지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헌법상 사전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가 인정된다. 맞죠? 네. 그래서 어떤 사례죠? 4번 같은 경우는 불법 게임물 폐기 조치 같은 사건에서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는 즉시 강제의 경우 우리 헌법재판소가 그 헌법상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죠.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3번. 그 다음 행정상 즉시 강제 개념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래서 보세요. 19년도에는 즉시 강제 개념에서 법령이나 행정처분에 의한 선행의 구체적 의무 불이행 요런 말이 들어가면 틀린다 이거죠. 그래서 구체적인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라 그러죠? 강제 집행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지문으로 틀린 지문으로 만들었다 이거죠.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즉시 강제는 그 성질상 급박성, 그럼 성질상 미리 의무를 명하여서는 목적 달성이 곤란할 때입니다. 그래서 급박성과 보충성과 비례의 원칙, 그래서 긴급성, 보충성, 비례성, 그리고 비례성의 원칙에 대한 실체법적인 한계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 강제 집행에 해당한다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강제 집행은 선행 의무의 존재와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만 즉시 강제는 선행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고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강제 수단이다 이거죠. 그래서 반드시 실정법적인 근거가 필요하다. 법적 성질은 신체나 재산에 대한 실력 행사이기 때문에 권력적 사실행위다 이겁니다. 권력적 사실행위. 따라서 행정쟁송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그래서 권력적 사실행위인 즉시 강제는 그 조치가 계속 중인 상태에 있는 경우에도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죠. 네, 요거 틀린 지문이고. 그래서 행정쟁송 대상인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래서요, 실체법적 한계. 또 신체 재산에 대한 침해를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따라서 반드시 법적인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계는 긴급성, 즉 행정상 장애가 목전에 급박해야 된다. 보충성,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된다. 비례성, 행정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된다. 그 다음에 소극성, 사회 공동의 안녕 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도에 그쳐야 된다라는 실체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이런 거 가지고 나오죠. 네, 한계에 있어서 즉시 강제는 개인에게 미리 의무를 명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을 전제로 하므로 그 긴급성을 고려할 때 원칙적으로 법률적 근거를 요하지 아니한다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이거죠. 이런 지문 나오면 틀린 지문이다. 그 다음에 빈출입니다. 행정상 즉시 강제는 실전법적 근거를 필요로 하고 그 발동에 있어서 법규 범위 안에서도 행정상의 장애가 목전에 급박하고 다른 수단으로는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이어야 하며 자 이러한 경우에도 그 행사는 필요 최소한에 그쳐야 함을 내용으로 하는 한계에 기속된다 라고 나오죠. 행정강제는 행정상 강제 집행을 원칙으로 하고 행정상 즉시 강제는 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강제 수단이다 라고 하면 옳은 지문 나옵니다. 옳은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즉시 강제에 있어서 절차법적 한계 즉 영장이 필요하냐 아니면 영장이 필요 없냐 이겁니다. 예. 다수설은 원칙 영장주의 적용이 되지만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서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하자 이거예요. 판례는 그 즉시 강제의 본질상, 성질상, 급박성 요건을 하고 있어서 원칙적으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요. 그래서 판례 입장은 영장 불료설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영장 불료설이다. 그래서 행정 강제는 행정상 강제 집행을 원칙으로 하므로 불법 게임물 사건에 있어서 관계 당사자에게 수거 폐기를 명해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직접 강제 등 행정상 강제 집행으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급박성을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즉시 강제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한 자를 상대로 기급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단기간에 동행보호를 허용하는 사회안전법상의 동행보호 규정, 사전 영장주의 규정, 헌법 규정에 반한다고 볼 수 없겠죠. 그래서 행정상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은 없고요. 개별법에서 즉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든가 식품위생법, 검역법 등에서 즉시강제에 해당하는 수단을 규정한다. 옳은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구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손실과 특별한 희생이 발생이 되면 그죠? 손실보상 청구하면 되겠죠. 손실. 근데 이제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구제 같은 경우는 역시 행정쟁송의 대상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즉시강제가 종료된 이후에도 그 취소로 회복될 이익이 있는 경우 자, 예외적 행정쟁송 제기가 가능하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 다음에 행정상 손해배상이요. 즉시강제가 종료되어 행정쟁송이 불가능하다면 이때는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손해배상이 그죠? 가장 실효적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정당방위, 그래서 위법한 즉시강제에 대한 실력으로 저항 가능하다. 따라서 정당방위에 인정되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형사상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런 거 참고로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조사, 그 중에서도 행정조사 기본법 정리해야 됩니다. 행정조사 기본법. 행정조사 기본법 법령 규정과 판례 중심으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법령, 나올 만한 법령들을 파악해 두어야만 하겠죠. 그 다음에 행정조사 위법과 행정행위 위법성 여부를 숙지하자 이겁니다. 역시 판례 입장이죠. 자,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행정조사 기본적으로 설명드리자면 뭐 하는 거죠? 행정조사라는 것은 행정기관이 목적이 뭐예요? 정책 결정과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 수집하는 거죠. 목적 자체는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함으로써 어떻게 합니까? 행정조사, 현장에서 조사하거나 그죠? 문서를 열람하거나 시료 채취 등을 하거나 그 다음에 보고 요구, 자료 제출 요구, 출석 진술 요구를 행하는 활동을 통틀어서 행정조사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현장조사, 문서 열람, 시료 채취 등을 즉시강제 일부라고 봤지만 지금은 행정조사와 즉시강제는 서로 구별된다라고 보죠. 구별해서 고찰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법으로서 행정조사 기본법이 있죠. 그래서 역시 보시면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기억,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수출인 물품에 대한 적정한 통관 등을 목적으로 한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예, 이것도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역시 조사원이 현장조사 중에서 자료, 서류, 물건 등을 영치한다. 조사 대상자의 생활이나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 조사원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사진 촬영 등의 방법으로 영치에 가름할 수도 있습니다. 역시 법령 문제였고요. 디귿, 행정기관의 장이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를 얻어서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조사 대상자는 문서나 전화, 구두 등의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다. 예, 옳은 지문이죠 이것도. 언제?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행정조사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 조사 거부할 수 있습니다. 리을, 조사 대상자의 행정조사 실시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행정조사 기본법에 의하여 조사 대상자의 신체 그리고 재산에 대해서 실력 행사할 수 있다. 행정조사 기본법에 그죠? 이러한 실력 행사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하죠? 자, 조사 대상자가 행정조사의 실시를 거부하고 방해한다면 어떻게 하는가? 현행범 체포로 가면 됩니다. 혐의는 공무집행 방해죄로서 현행범 체포 등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조사 기본법상 명문 규정에 이러한 조사 대상자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실력 행사할 수 있다라는 규정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리을 지문은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 문제. 행정조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021년 역시 똑같은 방식으로 OX로 나왔습니다. 18년, 21년 이렇게 소방직에서 나왔고요. 행정조사는 그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 수시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역시 행정조사 기본법 7조에 나온 내용인데요. 조사의 주기는 정기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법률에 수시조사를 규정하거나 법령 등의 위반에 대해서 혐의가 있는 경우에 등의 예외적으로 수시조사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죠. 그래서 행정조사 기본법 7조에 원칙은 정기조사, 정기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억 틀렸고요. 니은 행정절차법은 행정조사 절차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법상에는 적용 범위에서 행정 입법 예고, 처분, 신고, 행정 예고, 행정 지도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행정조사에 관한 규정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틀렸고요. 디귿 국세기본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이거죠. 국세기본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 처분이에요. 그래서 이때 뭐다?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본다 이거죠. 그래서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 처분. 국세기본법에 따라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초한 과세 처분은 절차상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역시 리을 지문 또 나오죠? 네,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우편물의 개봉, 시료 채취,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갖는다. 따라서 압수수색 영장 없이 진행되었다고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이겁니다. 왜? 지금 우편물 통관 검사 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다음과 같은 그죠? 개봉, 시료 채취 이러한 성분 분석 등의 검사는 행정조사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지 뭐다? 강제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압수수색영장 없이 진행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다 이겁니다. 됐죠? 그래서 정답은 뭐죠? 1번 되겠습니다. 체크해. 정답 1번. 이렇게 체크하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다음 문제 또 있네요. 마지막 한 문제 더 보고 이론을 살펴볼게요. 행정조사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하시오. 1번 행정조사 기본법에 따르면 행정기관은요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하나여서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지만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죠?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실시할 수 있다 이겁니다. 법령 등에서 행정조사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조사 대상자가 자발적으로 협조했다 그러면 행정조사 실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2번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르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다음과 같은 그죠? 요구서를 통지하여야 하나 역시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고서도 조사 개시 동시와 이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개시와 동시에 이를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해도 문제 없습니다. 그 다음에 3번 이 헌법 12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 절차 원칙이죠. 형사소송 절차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국가 작용 전반에 대해서 적용하는 원칙이겠죠. 헌법상 규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무공무원의 세무조사권의 행사에서도 적법 절차의 원칙은 당연히 준수되어야 되겠죠. 예, 당연하다. 4번 행정조사는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세무조사 결정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는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가? 자, 우리 판례 뭐라고 봤죠? 세무조사 결정 자체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부가처분을 관할 관세, 과세관청에서 질문조사권 등이 행해지고 있다. 이때 우리 판례는 검사 자체를 수인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은 그러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점 등을 종합했을 때 이러한 세무조사 결정은 납세 의무자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 행사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것도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사기본법 제3조의 그죠? 적용 범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을 적용하는데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예외 사유겠죠. 행정조사기본법 적용되지 않는 사유. 뭐죠? 조사 내용이 공개가 되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하거나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 해칠 우려가 있는 국가안전보장, 통일 외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국방안전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사시설, 군사 기밀 보호나 방위사업 등에 관한 사항이죠. 그 다음에 잘 나와요. 3호 같은 경우. 자,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4조 3항에 대한 정보예요. 즉 마찬가지입니다. 국가안전보장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을 목적으로 수집하거나 작성된 정보에 대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요 4호도 중요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도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제외사항이다. 근로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조세나 형사, 행영,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까지. 그 다음에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감리에 관한 사항까지요. 요 6가지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호, 2호 당연하고 4호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 직무, 그 다음에 조세, 형사, 행영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금융감독기관의 감독, 검사, 조사, 감리에 관한 사항은 행정조사기본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정리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행정조사를 실시할 때 16조에서는 사전 통지 전에 개별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개별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다만 행정조사의 시급성 등으로 행정조사 계획을 수립할 수 없다? 그럼 행정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개별조사 계획을 가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17조 중요하죠. 조사의 사전 통지. 뭐다?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이러한 출석, 보고, 자료 제출 요구서와 출입 조사서, 현장 출입 조사서를 조사 개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죠. 예외도 있다.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출석 요구서 등 조사 대상자를 제시하거나 행정조사 목적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언제? 증거 인멸 등 행정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죠. 미리 통지할 때 증거 인멸이나 행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 다음 두 번째, 지정 통계 작성을 위해서 조사한다. 그 다음에 자발적 협조예요. 맨날 나오죠.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 실시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행정조사 개시와 동시에 출석 요구서 등을 조사 대상자에게 제시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출 볼까요? 행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출석 요구서 등을 조사 개시 7일 전까지죠. 3일이 아닙니다. 7일 전까지 조사 대상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합니다. 7일 전까지. 그 다음에 자발적 협조에 따라 실시하는 행정조사예요. 그래서 조사 대상자의 자발적 협조를 얻어서 행정조사 실시한다. 이때 조사 대상자는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죠? 문서나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거부할 수 있다. 조사 대상자의 자발 협조를 얻어 행정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이때는 조사 대상자는 역시 거부할 수도 있어요. 문서나 구두, 전화 등의 방법으로 거부도 가능하다. 거부할 수 있다. 자, 조사 대상자가 무응답을 했다. 그래서 자발적 협조에 따라서 실시한 행정조사에 있어서 조사 대상자가 조사에 응할 것인지에 대한
응답을 하지 않는 경우 조사를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 것이 아니라 거부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행정기관의 장은 자발적인 협조에 따른 조사 거부자의 인적사항 등에 관한 기초자료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에 하나여 이용 가능하다. 20조 내용이고요. 됐죠? 요 20조 잘 나옵니다. 20조. 그 다음에 조사의 사전 통지에 대하여 행정기관의 장 대상으로 의견을 제출을 하면 제출해야 되고요. 제출한 의견이 상당한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조사에 반영시켜야 하겠죠. 그 다음에 22조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조사원에게 공정한 행정조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될 시 행정기관의 장에게 조사원 교체를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교체 신청은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행정기관의 장에게 하여야 한다. 그죠? 그래서 자 기출문제 보시면 조사 대상자는 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하지 않는 한 조사원의 교체 신청할 수 없다? 그렇지 않아요. 예. 공정한 행정조사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만 있으면 행정기관의 장에게 승인 여부 상관없이 조사원 교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사권 행사의 제한입니다. 조사권 행사의 제한 23조요. 조사 대상자는 법률, 회계 등 전문 지식이 있는 관계의 전문가로 하여금 행정조사를 받는 과정에 입회하게 하거나 의견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그 다음 조사 대상자와 조사원은 조사 과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행정조사 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다 이겁니다. 됐죠? 그 다음 조사 결과 확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조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요. 자율신고 25조, 그죠? 25조.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 대상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의 신고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거나 신고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신고 내용을 가름할 수 있다. 그죠? 행정조사에 가름할 수 있어요. 가름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은 아니고요. 의무규정은 아니고, 그죠? 가름할 수 있다. 임의규정이죠. 그 다음에 28조. 행정기관의 장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조사 대상자로 하여금 자료의 제출 등을 할 수 있다. 됐죠? 네, 됐습니다. 그래서 즉시강제, 그 다음에 행정조사에 대한 내용들 중요한 조문 중심으로 살펴봤고 다음 시간부터는 행정벌에 대해서 좀 구별해서 살펴보도록 하자 이겁니다. 행정벌,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거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목적으로 합니다. 행정벌은. 그래서 집행벌과의 차이. 집행벌과 병가가 가능하다 이거죠. 집행벌은 장래 의무 위반에 대한 심리적 압박 수단으로서의 금전벌. 그래서 규제 목적이 서로 상이하다. 따라서 병가가 가능하다. 어쨌든 행정벌과 집행벌과의 비교까지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부터 행정벌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수고하셨습니다.